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실업급여 자체가 예, 진짜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웃긴다는 이야기. 얼마나 예, 웃기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재직 때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비율이 여러분 27.6%예요. 27.6%. 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 예,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는요. 1명 정도. 1명이 안 되지만 1명 가까이 1명 가까이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재직 때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게 사실입니다. 예, 이게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재직 때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예, 게 2022년 기준입니다. 작년이에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요. 163만 1000명입니다. 이 중에 45만 명이 월급보다가 초과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일하시겠습니까? 아니 재직 때 월급보다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합니까? 저는 당연히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180일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120일, 예, 120일 가까이 예, 실업급여 내지는 270일이죠. 죄송합니다. 6개월을 일하면요. 4개월을 예, 6개월을 일하면 4개월을 쉽게 말하면 그냥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게 6개월을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요상하죠. 참 요상하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저는 진짜 굉장히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받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 그런 현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2023년에는 185만 원이라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내년에는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2.5% 인상을 해서 189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89만 원이. 그러면 189만 원에 예,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으면 이게 내가 예,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189만 원을 못 받던 사람들이 예,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206만 예, 74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 최저임금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최저임금을 다 주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금 17% 가까이 되잖아요. 10명 중에 1.7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206만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 못 받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더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은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9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일 안 합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 해도 예, 189만 원이 나오는데 189만 원 무조건 받게 돼 있는 돈이거든요. 하한액이니까.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한액을 그냥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나라 살림이 거들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2년에 10조 9,100억 원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3조 6,220억 원 나가던 거예요. 그 당시에 114만 7천 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163만 1,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실업급여는요. 지금 2배가 훨씬 더 늘어났죠. 3조 6,220억에서 10조 9,105억 원까지 늘어났으니 이게 뭐 늘어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이렇게 나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협력기구 OECD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38개 국가가 있거든요. 이 국가 중에 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금 실질소득보다 많아지는 거, 최저임금 실질소득보다 많아지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에도 똑같아질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이잖아요. 네. 최저임금 하한액은 얼마예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9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떼보자고요. 떼보자고요. 실업급여 떼야 되죠. 죄송합니다. 실업급여 4대 보험, 4대 보험이라는 게 이제 실업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을 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89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어요.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포퓰리즘의 결과이거든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이 경제를 관여하거나 정치인들이 이게 부서의 어떤 장이 되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로 일어납니다.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 정치한다. 뭐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이게 워낙 많이 풀어줘서 다음 정권도 좌파가 잡겠다. 권력을 20년 동안 잡겠다. 30년 동안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단 5년 만에 끝나고 말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말입니다. 워낙 퍼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가렴주구 정권이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심각했고요.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으로 뿌렸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기 정치하고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는 행위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하한액도 저는 이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안 하고 지금 지지부진 민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다 망가지고 뭐 그때 개혁할지도 모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안 잃게끔 빨리 저는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다시 외양간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